요즘 시장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시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정말 모든 게 뒤엉킨 그야말로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퍼펙트 스톰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명쾌한 생존 전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퍼펙트 스톰. 여러 가지 악재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동시에 터지면서 이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상황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딱 그래요. 아, 좀 떨어지다 말겠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주식 시장, 그러니까 국내 선물이랑 미국 지수는 파란불이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고요. 반면에 유가랑 금값은 빨간불, 아주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뛴다는 건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고, 금값이 오른다는 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정말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버렸고요. 공포라는 감정이 자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시장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딱 세 가지 핵심 변수로 나눠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도 나올 수 있겠죠? 플러스 7.09%. 자, 첫 번째 변수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국제유가가 단 하루 만에 폭등한 수치입니다. 시장을 덮친 첫 번째 거대한 파도, 에너지 쇼크가 터진 겁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다는 건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제는 망가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죠. 이제 금리 인하 기대도 좀 접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커지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도 만들어냅니다. 정유나 에너지 관련주, 또는 기름값이 비싸지니 대안이 될 수 있는 중국 전기차 같은 특정 섹터로는 단기적으로 돈이 확 쏠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라 신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기술 섹터, 바로 그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터보컨트의 역설. 이게 뭐냐면요.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효율을 너무 좋게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그동안 AI 시장을 이끌었던 HBM 같은 하드웨어 칩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겁니다. 와, 기술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관련 하드웨어 기업 주가에는 악재가 된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역설이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PBR, PER 이런 지표들이 쉽게 말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싼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건 뭐 강력 매수 신호죠. 근데 이 터보컨트 역설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숫자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싸다는 논리 하나만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 바로 원화 가치, 환율입니다. 현재 1,511원. 와, 정말 아찔한 숫자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진 주식의 달러 가치가 저절로 깎여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 1,550원을 뚫어버리면 외국인들이 이젠 안 되겠다 하면서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는 이른바 셀코리아가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4월에 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구원투수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세계국제지수 WGBI 편입 여부인데요. 만약 편입이 결정되면 어마어마한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원화 약세를 막아줄 아주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흔드는 세 가지 변수를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그럼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투자자 유형별로 구체적인 처방전을 딱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은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어 그리고 압축. 먼저 내 포트폴리오의 방패부터 단단히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운 게임, 바이오, 화장품 같은 내수 중심의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공격은 최대한 좁고 깊게,
압축해야 합니다. 성장주 투자는 스페이스X 상장 같은 아주 명확한 호재가 있는 우주항공 분야처럼 정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극소수 종목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현금입니다. 최소 20에서 30%의 현금은 무조건 쥐고 시장의 방향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팔생상품,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미친 듯이 뛸 때는 섣부른 베팅이 그대로 독이 불 수 있거든요. 국내 선물이 780선 아래로 무너진다? 그럼 주저없이 해지, 즉 위험의 피 포지션을 늘려야 합니다. 옵션은 변동성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는 여러 옵션을 조합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는 스프레드 전략이 훨씬 유리하고요. 유가나 금 선물도 마찬가지. 추격 매수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민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폭풍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투자 원칙인데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 숫자로 돌아가라. 지금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 즉 숫자는 분명히 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이 숫자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에 기대야 합니다.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지금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뛰어들면 안 된다. 둘째, 수익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 즉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 4월 초에 있을 WGBI 편입 발표랑 중동 정세 변화,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거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풍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50년 동안 끄덕없게 만들 기회로 삼으시길 제안합니다. 혹시 내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이 국내 반도체에 쏠려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비중을 좀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글로벌 시장의 중심인 미국 S&P 500 지수나 안전자산인 달러를 담아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음에 또 올지 모를 더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든든한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50년의 투자를 위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 폭풍에 맞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